안녕하세요. 책으로 배운다 에이진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헨리 레디거, 마크 맥데니얼, 피터 브라운 이렇게 3명이 지었고요. 옮기신 분은 김아영입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와이즈베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본을 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책을 샀던 거는 한 몇 년 전인데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과외를 하면서 이제 수학 과외를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영어 공부라던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거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가장 좋은 효율로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찾아봤던 책입니다.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지난번에서도 소개했던 김창준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은 이 책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다만 이게 어떤 시중에 있는 다른 공부법 책들과 다 차이점은 이거는 최신 인지심리학이 밝혀낸 학습의 과학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책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제안이 많아요. 근데 이런 방법의 단점이 뭐냐?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이 내 공부 방법의 핵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자신이 어떻게 그걸 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125년 동안의 학습 연구를 한 사람들, 그리고 40년 동안 인지심리학이 최근 연구해온 그 성과들, 그리고 이제 11명의 학자들이 10년 동안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시도들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효과적인 학습 원리에 따라서 이 책을 썼어요. 즉,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해 놨습니다. 머릿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반적인 책에서는 주제를 차례대로 다룬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식이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새로운 주제를 다루되 주요 학습 원리 2가지를 책 자체에 적용시키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 전략이란 간격을 두고 핵심 내용을 반복하기. 다르지만 관련이 있는 주제를 끼워 넣기. 한 주제를 공부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복습을 하면은 주제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주제의 내용을 사이사이 끼워 넣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순서대로 하나씩 공부했을 때보다 각각의 주제를 더욱 잘 배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과감하게 핵심 내용을 2번 이상 다루고 다양한 상황에서 원리들을 반복한다. 그 결과 독자는 책의 내용을 더욱 잘 기억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여러 번 복습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죠. 이 책의 구성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1장에서는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 이 1장에서 잘못된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그것들을 피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줍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반복 읽기야말로 80% 이상의 대학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1순위로 택하는 공부 전략이며 공부에 전념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다. 반복 읽기는 3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첫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둘째, 배운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으며, 셋째, 내용에 익숙해짐에 따라 완전히 통달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거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2장부터 이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배우려면 먼저 인출하라. 여기서 인출이란 건 뭐냐면요, 배우고 싶다면 입력이 아니라 꺼내 쓰는 거, 쓰기, 말하기, 인출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스트입니다. 자신이 머릿속에서 기억을 떠올려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효과적인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3장, 뒤섞어서 연습하라. 한 종류의 학습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학습을 섞는 거예요. 조금은 연관이 있지만 다른 것들. 수학으로 예를 들자면은 함수를 배웠다. 그러면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면서도 동시에 방정식을 푸는 연습을 왔다 갔다 동시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어렵게 배워야 오래 남는다.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적당한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배울 때 어렵게 배운다는 건 우리가 그걸 배우고 내 걸로 익히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내가 애를 많이 쓸수록 내 뇌가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더욱더 학습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되게 그런 수업이 있어요. 떠다 먹여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런 수업을 들으면 그 순간 내가 잘 안다는 착각을 하고 이해가 다 되지만 그게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떠다 먹여주지 않고 너 스스로 하게 만들고 스스로 막 머리 싸매면서 막 그걸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수업이 오히려 더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수업이에요. 물론 모든 어려운 게 학습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학생이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줘야 되는 거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주면 좌절만 일으키겠죠. 5장,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실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자신이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요.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일수록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을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안다는 착각을 자주 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써있는 챕터고요. 6장, 학습 유형이라는 신화. 누구나 선호하는 학습 유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 유형에 맞췄을 때 더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7장, 꾸준한 노력은 뇌를 변화시킨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책 1만 시간의 재발견의 저자였던 안데르스 에릭슨의 의도적인 연습, 거기서 이제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했죠. deliberate practice라고 하는 그 방식의 연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적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8장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책의 제목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학습 조언, 그리고 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평생 학습자를 위한 학습 조언,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 교육자를 위한 조언,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의 효과적인 직업 교육과 그 직무 연수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무엇인가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빠르게 배우는가를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했고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우선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말해주고 있어요.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한 대학생들, 이제 자기 전공 과목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고요. 그럼 사실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이 잘 아는 것과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은 누누이 말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 성인들, 내가 어떤 거를 취미로든 어떤 전문적으로든 잘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 오늘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